김민하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왜 나만 가지고 그래?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총선 당시에 11억 원을 재산 신고해서 누락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여당 의원들 여러 명을 거론하면서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왜 나만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냐 뭐 이런 취지의 항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은 좀 조수진 의원과는 경우가 달라 보여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조수진 의원의 누락 어떤 내용이죠?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관위에 자기 재산을 신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공직자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 신고를 이제 하게 돼 있는데요. 조수진 의원은 총선에 출마할 때는 이 선관위의 재산 총액이 18억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당선 후에 한 신고를 보니까 이 재산이 30억으로 늘어나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11억이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어디서요? 본인 명의 예금 1억 3천여만 원 그리고 배우자 명의 예금 2억 8천여만 원이 추가로 신고가 됐고 그리고 타인에게 빌려준 채권이 있는데요. 본인과 배우자 각 2억 5천만 원씩 총 5억 원이 있다. 이게 이제 추가로 신고가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배우자의 채권은 뭐 몰랐을 수도 있을 텐데 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본인이 빌려준 돈이나 또 억대 예금이 들어있는 이런 계좌를 신고해서 빠뜨린 것은 좀 의문이다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죠. 뭐라고 해명했죠? 이 비례대표 의원으로 영입이 된 이후에 이제 출마 관련 서류를 급히 준비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내용들이 뭐 단순히 실수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좀 석연치 않은 내용이고 또 시간이 모자랐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라는 지금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장에 이 출마를 위해서 사표를 낸 시점이 3월 5일이었고 재산 등록 마감일은 같은 달 26일이었기 때문에 준비 시간이 거의 3주나 됐는데 이런 뭐 예금이나 이런 거를 빠뜨린 것은 뭐 말이 안 된다 이런 반론입니다. 이거 지금 조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고의로 재산을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거죠. 실제 18대 국회 당시에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정국교 의원이 이 재산 신고 누락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례가 있다. 이 점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중앙선관위는 말씀하신 대로 이 사례의 어떤 고의성이나 위법 여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뭐 검찰이나 또 재판 과정 이런 데 이제 좀 참고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올 건데 그런데 선관위가 결론을 내기 전에 이미 시민단체가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늘 고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선관위 조사 그 자체로 의원직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문제가 있으면 선관위도 고발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면 재판까지 가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좌우간. 그래서 조수진 의원은 오늘 뭐 SNS에 여당 의원들 누구누구를 어떻게 거론한 거예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이상직, 김혜재, 문진석, 허영, 최기상, 김홍걸, 윤미향 의원하고 이제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 이렇게 거론을 했고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부소속 양정숙 의원의 이름도 언급을 했는데요. 여러 명이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총선 때 신고한 재산하고 당선된 이후에 신고한 재산 액수의 차이가 난다. 이런 이제 취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명된 의원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또 반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해명들 합니까? 일단 윤미향 의원의 경우에 이 공직자윤리법에 보면은 부모가 피부양자가 아니거나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재산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어서 이것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조수진 의원의 경우에도 지금 부모 재산은 제외하고 신고한 거 아니냐. 왜 알면서 그러느냐. 뭐 급해서 그러는 거냐. 뭐 이렇게 반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기상 의원의 경우에는 총선 재산 신고 기준일이 2019년 12월 31일이었는데 금천구에 전략공천됐던 게 2020년 3월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걸 위해서 3월에 임차한 아파트 전세권이 이제 이 총선 당시엔 신고가 안 됐고 이후에 신고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당선 후에 4월 달에 지역 사무실 용도로 상가를 임차한 것도 있는데 이건 역시도 재산 신고에 이제 이후에 추가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리고 김진애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뭐 다주택자다 이렇게 해서 막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오른 게 신고 내역에 반영이 돼서 이제 좀 재산이 늘어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뭐 앞에 거론한 의원들 하나하나의 반박을 다 지금 소개는 안 했습니다만은 또 소개된 내용도 다 꼼꼼히 다 따져봐야죠. 어쨌든. 근데 대체로 평가가 어때요? 이런 그 여권 쪽 의원들의 해명은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 해명들이 뭐 다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대개 부동산이나 주식의 어떤 소유 관계가 변화됐거나 가격이 변동한 사례 이런 것들입니다. 좀 특이의 사례로는 이상직 의원의 경우인데 선거 당시는 40억이다 이렇게 재산을 신고를 했는데 이후에 212억 원으로 신고가 돼서 172억 4천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비상장 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 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좀 액수가 변화됐다라는 게 해명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창업주고 해서
뭐 다른 문제가 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재산 신고가 이렇게 됐다는 해명은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조차도 현금성 자산을 지금 누락한 조수진 의원의 경우와는 다른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의혹이 제기될 때부터 나왔기 때문에 조수진 의원이 이런 맥락을 모르고 이제 글을 올렸다고는 볼 수가 없고 결국 이제 피장파장 프레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여론에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즉 잘못을 안 했다라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나만 잘못한 건 아니다. 이 항변을 지금 시도했다는 건데요. 다만 이 여러 가지 사례 중에 김진애 의원의 경우에는 이 김원걸 의원의 경우 이건 문제가 있다라면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변화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의 어떤 문제요? 이 김원걸 의원의 경우에는 선거 당시에 재산이 이제 58억으로 신고를 했는데 최근에 공개된 내역을 보면 이제 67억 원으로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배우자 예금이 1억 1천만 원에서 11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 예금이 급증한 이유는 이 선거 당시에 재산 신고했을 때 서울 고덕동 아파트 분양권을 신고 내역에서 빠뜨려 놨기 때문입니다. 이 김원걸 의원의 배우자는 이 분양권을 2016년에 샀다가 올해 2월 달에 팔았는데 이때 받은 대금이 예금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 돈이 이제 당선 이후에 재산 신고 내역에 반영이 돼서 이게 늘어났다는 거죠. 애초에 갖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은 신고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해명했죠? 일단 김원걸 의원 측은 이제 재산 관리를 본인이 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분양권이 신고 대상인지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허허, 예. 여기에 대해서는 김원걸 의원이 지금 뭐 어쨌든 형식상 4주택자인데 이 분양권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3주택자로 이제 신고가 된 셈이 돼서 뭔가 이제 주택 소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축소 신고를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 김원걸 의원의 경우에는 이 다주택자라는 비판이 나오자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3주택이라는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포함된 건데 이건 이제 박물관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고 그러면 두 채가 남지 않습니까? 앞서 분양권을 제외하면요. 그 실거주용 아파트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한 채는 팔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지난 7월 달에 이것은 아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이 점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국회 외통위 소속인데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남북경협 테마주인 현대로템 주식을 또 1억 원 넘게 보유하고 있다. 이 점도 문제가 돼서 이 재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수조사를 해보자 이런 제안은 뭐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나마 생산적인 제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1차 조사는 선관위가 해야죠. 그렇습니다. 선관위는 이런 의혹들 나올 때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